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요즘에 계속 영상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국 일이 조금 많이 바빠요. 특별히 이제 대부도의 AM 송신소 건립,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이제 설립을 하고요. 튜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 지금 도입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일이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그 작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짬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2주에 한 번꼴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2020 매거진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 헤드폰을 많이 구입을 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에 보면은 그 EQ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음향 엔지니어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톰프리, LG 톰프리를 리뷰를 좀 찍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톰프리를 사셨나 봐요. 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셨는데 어떤 댐핑,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작다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어떤 락이라든지 라이브 음악을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댐핑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EQ를 조절을 하는 것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노래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끔 튜닝하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LG 톰프리를 광고를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취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메르디안에서 또 LG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음향에 있어서는 그 공간감을 더 역점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음향의 동향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그다음에 좌우 분리, 공간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역점을 뒀죠. 예전에는 음색의 특히 투명성, 명료성에 대해서 역점을 뒀다고 하면은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이 공간의 감, 그러니까 공간감에 대해서 중요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간감,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지금 현재 콘서트 현장 아니면 공연장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메르디안이라는 이 회사에서는 이 공간감에 대한 것을 역점을 두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환경은 당연히 공연장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은 그 음색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은 공연장이겠죠. 그 다음에는 스피커, 그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이겠죠. 이어폰, 헤드폰의 단점은 뭐냐? 특히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귀에다가 이제 꽂아서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그러니까 귀에다 꽂고 듣기 때문에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갖냐에 따라서 귀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사람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EQ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플에 꼭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이 EQ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또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AKG하고 톰프리하고 뱅앤올uf슨의 H9i라는 2세대 제품을 여러분들과 리뷰를 했어요. 모든 제품이 가지고 있는 EQ 조절하는 세팅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프리셋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프리셋도 있겠지만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조절하는 그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소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SR이라든지 그러니까 PA 쪽, 그러니까 라이브 현장, 콘서트 현장에서의 엔지니어가 EQ를 잡는 법하고, 레코딩 엔지니어들이 이제 EQ 잡는 법이 약간 틀려요. 라이브 현장 콘서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PA, SR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역점을 두는 것이 이제 피드백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브가 얼마큼, 그러니까 반사되는 소리를 얼마큼 줄이냐가 먼저 관건이겠죠. 그것을 먼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색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러나 레코딩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소리를, 명료한 소리를 잡아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중에 지금 잠깐 옆에 보시는 이 교재가 모든 레코딩 엔지니어의 기본 서적이에요. 그래서 더 믹싱 엔지니어 핸드북이라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세컨 에디션인데 최근에 이제 서드 에디션까지 다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발췌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헤드폰이나 EQ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헤드폰을 꽂고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가 익숙한 그 소리하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특히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들이 EQ를 조절을 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약간 머디하다, 약간 머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약간 베일드해, 약간 베일드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우디해, 약간 크라우디해, 뭐 이런 식의 스모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뜻이 뭐냐면 머디하다라는 건 뭐냐면 진흙탕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더러운 상태예요. 소리가 명료하지 못하고 엄청 더러운 상태를 머디하다고 얘기를 해요. 베일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천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실루엣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태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베일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크라우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형태는 알아보죠. 누군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하지 않다라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머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베일드하다, 그다음 세 번째 크라우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EQ를 조절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머디한 부분들을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머디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250Hz 이하의 주파수를 어떻게 잡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EQ를 조절을 하는데 그 소리를 그러니까 EQ를 조절하는데 부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이렇게 부스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보통 EQ를 조절한다는 것은 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하는 주파수, 내가 듣기 싫어하는 주파수, 소리가 내가 원치 않는 주파수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그 어플에서 나오는 그 EQ를 어떻게 하냐면 줄이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머디하다는 그 소리, 250Hz 이하의 소리 중에 약간 내가 원하는 소리, 약간 머디한 느낌, 좀 답답한 느낌, 투명하지 않은 느낌, 그 소리를 먼저 잡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베일드한 부분을 없애야 돼요. 이 베일드한 부분은 뭐냐면 보통 500Hz 이하가, 지난번에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영역이 500Hz 이하 영역이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가,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음향에 있어서 주파수 레스폰스의 가장 바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주파수 영역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불필요하는, 내가 조금 내가 명료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 소리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깎아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소리를 내가 원하는 음색, 내가 듣기 원하는 그 음색으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작업이 클라우디 하는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가 원치 않은 주파수를 줄이는 작업, 커팅하는 작업을 실행을 해야 돼요. 소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EQ 조절을 한다는 것을 뭐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성을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명료한 그 음성, 그 음악,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팅하는 방법이 노래에 따라, 노래의 장르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소리가 락이라든지 라이브 콘서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드럼, 뭐 킥, 뭐 이런 쪽에 중저음에 있는 영역에 많은 소리가 이제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살려 있어야 댐핑이 있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감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재즈라든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아주 세밀한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이런 조절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맨 먼저 머디한 부분들을 줄이는 작업, 그 다음에 베일드한 부분들을 줄이는 작업, 마지막 크라우디한 부분들을 줄이는 작업, 그 다음에 음색을,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색을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소리에 색깔을 입히는 거죠. 내가 자주 들었던 어떤 테스트 뮤직을, 그 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세팅 값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이 전부예요. EQ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플로 이런 식의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한다고 하면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세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튜토리얼 강의를 하겠죠. 지난번까지 이제 DB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 순서를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